네,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젊은 정치인이죠. 우리 지역 안동에서 풀뿌리 정치를 꽤 오래 해온 분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2번이 된 녹색정의당 허승규 부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허 대표님 오랜만에 오는 거죠, 안동에? 네, 고향이 왔습니다. 우리 또 라디오 오늘에 와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참고로 이 방송은 지난 화요일에 녹음했다는 말씀 참고로 드리고요. 자, 녹색정의당 부대표이자 이번 비례대표 2번으로서 총선을 앞두고 많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주로 요즘에는 이제 서울에서 활동하는 거고 국회에서 활동하나요? 네, 국회 근처에서 일정이 많습니다. 국회 근처에서 이제 일정 보내고 어떻게 보내세요? 좀 우리 지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저 요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24시간 달리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정책 협약식 간담회, 언론 인터뷰 그리고 각종 현안 지역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기후를 살립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기후위기 문제를 가장 전면 내걸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생태, 환경, 노동, 민생 현장들을 방문하고 정책을 계속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바쁘게 일정을 보내고 있는데 오랜만에 이제 허승규 후보의 안방 안동을 찾아온 건데 자, 어떤 이유 때문인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제가 우리 녹색정의당 대구 경북 기후위기 선대본부장으로서 대구 경북 순회 일정 2박 3일의 일환으로 왔고요. 또 제가 비례대표 2번으로 공천받을 수 있었던 거는 제 고향 안동에서의 지역 활동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향의 우리 지역민들에게 출마 기자회견을 알리고 우리 경북 북부 지역에서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알리고 우리 지역민들 만나는 시간으로 오랜만에 내려왔습니다. 오늘 내려온 거예요? 서울에서? 네, 어젯밤에 대구에서 어젯밤에. 넘어왔고요. 네, 대구에서 좀 일정했고. 네, 대구부터 경주 핵발전소도 가고 대구의 쪽방촌이라든가 대구 지역 현안 지역을 순회하고 안동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안동 와서 그럼 오늘 안동에서 어떤 일정 있었어요? 오늘 안동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우리 안동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해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 이번 선거의 의미를 나눴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안동대학교 장기 휴학생인데 안동대학교도 방문을 하고 또 제 강남동 주민자치위원입니다. 동사무소도 방문하고 기타 시민사회라든가 지역분들 계속 만나는 일정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라디오 오늘 안동 MBC 일정을 지금 소화 중입니다. 네, 밥은 잘 먹고 다니는 거예요? 네, 밥은 그래도 시간도 국회 밥이 맛있습니다. 네, 근데 국회밥. 대신에 시간이 이렇게 유동적이다 보니까 그렇죠. 짬을 내서 두유도 먹고요. 건강한 음식 챙겨 먹으려고 애쓰고 있는데 일단은 잘 버텨야 됩니다. 네. 어제 이제 대구권, 오늘 안동 활동하고 이제 내일은 어떻게 돼요? 그럼? 내일은 저희 또 녹색정의당의 상징인 우리 노회찬 의원이 계신 마석 모란공원 참배를 포함해서 또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는 전국적인 기후위기 단체랑 저희가 정책 협약식을 맺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문제 가장 잘 해결하는 정당인 녹색정의당의 진가를 드러내는 또 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이고, 참 많이 바쁩니다. 이제 오늘 이제 목요일이니까 방송 기준으로 이제 2주도 안 남았는데 정말 열심히 뛰어야겠네요. 네, 지금 정신 없습니다. 한 표라도 더 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 기준이 비례대표 기준이 이제 3%다 보니까 지금 사실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네.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정확한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진짜 열심히 뛰어야 된다. 그렇죠? 남은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데 조금 더디게 오르고 있어서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 총선 허승규 대표 이제 공약 좀 여쭤볼게요. 이제 공약 가운데 누구나 이동하기 좋은 나라 이런 공약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방송을 통해서도 몇 번 얘기했듯이 버스 타기 좋은 안동 활동 이게 또 배경이 된 것 같네요. 당연하죠. 제가 이 버스 타기 좋은 안동 이력으로 많이들 인터뷰도 당하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지금 기후위기랑 지역소멸을 둘 다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역에 교통약자들이 많은데 지역의 교통인프라가 더 어렵고 예산 지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교통불평등을 해소하는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그 법이 교통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알면 알수록 참으로 괜찮은 법이거든요. 국가의 의무 또 광역지자체 책임까지 이런 거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데 이것을 제가 1호 법안으로 이미 여러 번 언론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공공교통과 무상교통이 확대되는 추세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또 제가 안동에서 우리 지역민들 직접 인터뷰하고 신안, 청송, 전 심지어 독일도 다녀왔거든요. 실제 우리 지역에서 현장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녹색정의당이 이런 교통공약
가장 좋은 공약으로 뽑혔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다 우리 경북부 지역민들 덕분입니다. 네. 허승규 대표의 1호 공약 바로 교통기본법이다. 그래서 예. 자,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상당히 참 골칫거리라고 해야 될까요? 예. 계속 이슈가 터져 나오고 있죠. 1년에 몇 번씩.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 이전 복구. 이것도 역시 이제 허승규 대표 공약인데 좀 더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제가 아마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를 이렇게 전면에 내건 유일한 아마 후보일 것 같은데요. 최근에 참 저 서울 거기 광화문 앞에서 기자회견 같은 것도 했죠. 시위도 하고. 네, 뭐 예, 화면으로 봤어요. 두어 번 정도 했는데 예, 예. 그 석포제련소가 참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에도 해결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주민 생계라든가 노동자들의 대책과 같은 어떤 정의로운 전환 이런 로드맵이 지금 정치권에서 나와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매번 국정감사에서 규탄을 해도 불법을 저질러도 이게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은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 이전 복구 그리고 주민 생계 대책까지 포함된 정의로운 전환 로드맵을 열어가겠다. 이와 관련돼서 국회에서 연구 영역 발주 제대로 없었습니다. 이거는 한 명의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매번 규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역할을 의원으로서 해보고 싶고요. 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언론에서 주목하는 것 같아서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 국회에서 풀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 이전 복구 이제 공약이고 뭐 당장 이게 실행되기는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계속 목소리를 내겠다.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겠다. 예. 네, 특히 주민생계 대책을 포함한 그 전환 과정을 같이 제시한다는 그렇죠. 게 좀 예. 진전된 부분이고 예. 이게 있어야 주민들이 설득이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예. 경상북도와 봉화군이 좀 방관하는 측면이 있어서 국회에서 풀어가겠습니다. 예. 또 다른 공약 뭐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 정도만 더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오늘 출마 기자회견 할 때 사과를 들은 퍼포먼스를 했거든요. 사과. 우리 요새 뭐 사과값 사과값이 때문에. 폭등하고 있고요. 대구 경북이 사과 절반인데 주산지인데 전국에서 30년간 44% 감소했습니다. 이 기후위기가 우리 사과의 위기거든요. 점점 올라가고 있죠. 네. 생산지가. 그래서 기후위기 농정 대전환의 일환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기준을 지금 이런 기후위기에 맞게 재편을 하고 확대하는 것들이 있고요. 지역의 공공 먹거리 체계를 구축한다든가 또 이제 로컬 푸드가 기후위기 시대에는 지금 탄소 배출이 적은 우리 지역 농산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확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시대 농정 대전환을 저희 녹색정의당이 가장 앞서서 하겠다. 우리 경북부 지역의 농민들의 아픔에 가장 해결하는 정당으로서 예. 저희가 농업 문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농민들의 목소리도 국회에서 좀 반영될 그런 당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후 위기 시대 농정 대전환 이것도 또 하나의 공약이 되겠네요. 자, 그나저나 이번 총선에서 우리 지역에서 녹색정의당 지지표가 좀 많이 나와야 됩니다. 사실 우리 허승규 대표가 네. 있기 때문에 우리 허 대표의 안방이니까 우리 지역이. 그런데 우리 지역은 또 보수 성향이 워낙 또 강한 곳이어서 지금 사실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번 판세 뭐 희망 또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지. 예. 네, 제가 출마 선하고 나서 녹색당과 거리가 먼 국민의힘 지지자분들도 연락을 많이 주시고 제 선거를 좀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요? 네, 왜냐하면은 국민의힘 지지자가 네, 왜냐하면은 선거운동을. 이게 안동 입장에서는 안동 지역 국회의원이 한 명 있는 것보다 2명 있는 게 맞습니다. 예. 무조건 좋은 일이고요. 예. 오히려 국민의힘 입장에서 좋은 거는 국민의힘과 성향이 다른 유권자가 30% 정도 되는데 예.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만 있으면은 그러한 지역의 민원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예. 그래서 만약에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생기면은 뭐 저는 지역구가 안동 예천 지역이니까 이쪽에 사무실을 차릴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투트랙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안동 출신 국회의원 한 명 더 만든다. 경북 북부 지역 국회의원 한 명 더 만든다는 것으로 지금 많은 지역민들이 지금 선거운동을 해주고 계셔서 감사한 부분입니다.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게 예, 당을 떠나서 그렇죠. 예, 초당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자가 실제 선거운동을 같이 하고 있다. 이건 놀라운 일이네요. 막 톡방에 띄우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국민의힘 매번 겨울에 그 공천 갈등, 공천 네. 잡음 때문에 이번에 참 대단했어요. 네, 양당이 네. 마찬가지였어요. 만약 이번에 좀 경선을 통과하지 않은 캠프에서 활동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헛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런 공천 갈등을 겪으면서 지역의 정치 다양성이 중요하다 해서 또 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어쨌든 여기가 변화가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열망이 또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조금 지역 정치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달라는 기대도 있어서 네.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되면 좋은데 최근에 또 좀 아픈 얘기를 좀 해야겠네요. 여론조사 보면 생각보다 안 나오더라고요. 녹색정의당이. 네. 그래서 지금 사실 그 허들이 3%잖아요. 최소 득표가. 3% 넘는 것도 제가 본 기억이 있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이제 안 넘는 게 많이 나왔어요. 여론조사가. 네. 자, 이건 뭐 어떻게 지금 당에서는 뭐 어떤 분위기입니까 지금? 네, 일단은 뭐 저희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나마 가장 최근에 좀 공신력 있는 기관들 있잖아요. 3% 넘은 결과가 좀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비례 후보군들이 뭐 저보다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1번, 3번, 4번, 5번 그 타순을 보면은 뭐 돌봄 분야에서 30년 동안 하신 분, 노동, 또 농민, 진보정당 유일 여성 농민 후보도 있고요. 네. 지역에서 삼선 지방원, 호남 기득권 정치를 뚫고 하신 분도 있는데 이 후보군들이 나오면서 거기에다가 저희는 위성정당이 편성하지 않은 유일한 원칙을 지키는 원내 정당이기 때문에 네. 노동계라든가 뭐 이런 생태 쪽이라든가 현장에서 이제 녹색정의당이 좀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느냐. 기득권 양당이 외면한 기후위기 문제에 진심을 하는 정당이 어디냐. 이래서 지금 지지율이 조금씩 오르고 있는 추세긴 하거든요. 예. 후보 라인업이 나오면서. 예. 그래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기후 유권자라고 요즘에 기후위기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한 유권자 계층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17,000명 대상 여론조사에 잡혔는데 예. 기후 총선을 만들자라는 시민사회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남은 기간 동안 녹색정의당이 그래도 또 진심으로 다가가면은 더 많은 어떤 지지가 오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최근에 그 거대 양당의 공천 갈등이라든가 당권 투쟁의 흐름들이 아직까지 정치 이슈가 지배적인데 그런 부분들 좀 잠잠해지면은 좀 더 가치 중심의 투표도 가능하리라 생각을 해서 남은 기간 최대한 저희가 가치 중심적으로 현장, 원칙, 기후 이런 의제를 중심으로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예. 많은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 게 전통적인 이 녹색당, 정의당 지지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여론조사에 반영이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이제 다 투표를 하게 되면 뭐 3% 훌쩍 넘어서 저희가 4%, 보통 5% 한 갈 표가 수가 적게 있죠. 나옵니다. 지난번 총선에도 4, 5% 나오다가 9% 나왔거든요. 지난 총선에서요? 네, 왜냐하면 저희는 그 여론조사에선 4, 5% 나오다가 실제로는 9%. 네, 그때 정의당과 녹색당 합치면은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런 소수 정당 지지자들이 여론조사에 잘 안 잡혀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숨은 표가 많고 특히 지금 진보 정당에도 실망했지만 기성 정당에도 실망한 그런 지금 이 무당층 유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분들에게 다시 좀 호소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또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그 무당층 유권자들이 최근에 이제 조국 혁신당으로 많이 이제 몰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 최근에는 뭐 비례정당 뭐 1등도 하고 그러던데 사실 이 지지층이 녹색정의당과 조국혁신당이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조국혁신당을 그러니까 녹색정의당에서. 그 정권 심판에 대한 열망이 조국혁신당에 좀 들러붙었다라고 보는데요.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성 정치나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것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저희는 뭐 노동, 생태, 민생,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으로 다 담을 수 없는 정치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 문제라든가 기후라든가 농업 현안에 대 있어서는 훨씬 녹색정의당이 잘할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검찰개혁이라는 의제가 중요할 수가 있는데 일단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후보자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을 밀어붙여라도 사법 리스크에 오히려 지금 덫에 걸릴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리고 검찰 기득권 집단을 가장 잘 제어하는 것은 노동자 민중의 정치 세력화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도 진보 정당과 소수 정당이 자리 잡을수록 검찰이 재벌이든 기득권 정당을 잘 제어할 수 있는데 민주당 시즌2인 조국혁신당만으로 제대로 개혁이 되겠느냐. 네. 냉철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 변화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열망은 저희가 겸허히 담아야 되는데 녹색, 노동, 성평등 소수자를 대변해왔던 전통적인 진보 정치의 가치를 계승하고 특히 미래지향적인 기후 정치를 대변하는 녹색정의당에게 더 많은 힘을 실어주시면은 더 근본적인 정치 혁신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해서 예. 많은 지지 응원 부탁드리고 제 비례 후보군들 잘 살펴봐 주시면 비교가 될 것입니다.
아유, 국회의원 벌써 다 된 것 같네요. 말씀을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녹색정의당은 조국혁신당과는 분명히 다르다. 그러니까 뭐 노동, 농업, 기후, 성평등 이런 분야에서 분명히 차별화된 부분이 있다. 더 괜찮습니다. 예, 유권자들이 알아줄 것이다. 네. 실제 투표에서는. 예.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간략히 좀 해주신다면. 네, 저희 지역 소멸이 참 심각한 위기인데요. 과거의 낡은 방식으로 무분별한 난개발 방식으로 예산 낭비하는 방식으로는 제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기후를 살리고 진보를 지키는 제대로 된 지역 소멸을 대응하는 생태 순환적인 녹색정의당, 지역을 더 녹색으로 정의롭게 만들겠습니다. 우리 경북 북부 지역에 새로운 녹색바람 일으킬 녹색정의당에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우리 경북 북부 지역 국회의원 한 명 더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지역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응원하고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2번입니다. 허승규 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